4월의 절기 한식 알고 계신가요? 한식이요? 아니, 처음 들어보는데. 성묘가는 한식. 불을 잠시 끄고 조상을 찾았던 옛 명절 한식.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햇살의 농도가 달라지는 바로 그때 한식이 찾아옵니다. 한식 때가 되면은 카레. 공주의 한 종손댁에 일가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차례를 지내기 위해서입니다. 노인네 애쓴다고 그냥 가다가 사 먹는 하나는 있어도 손자들이 명절에 지내는 제사라 해서 한식 차례를 절사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인 제사 음식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한식 날에만 올리는 특별한 음식도 있습니다. 이 댁에서는 쑥절편을 한식 차례상에 올립니다. 요즘은 한식 때는 쑥이 나오니까 쑥절편을 올리죠. 겨울 같은 때는 쑥이 없으니까 그냥 보통 편을 많이 쓰죠. 너나 없이 바쁜 요즘 한식까지 챙기며 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례와 성묘 빼고는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이 마을에선 차례를 지내고 난 뒤 이렇게 한바탕 놀이판을 벌이곤 하셨답니다. 한식날 놀이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자치기도 하고 윷놀이도 하면서 함께 모여 놀았던 거죠. 걸이다 걸. 하지만 그것도 기억에만 있을 뿐입니다. 한 5, 6년 전만 해도 뭐 통물도 치고 놓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음식 차림 자체도 자손들이 참석을 많이 못하니까. 놀이판이 벌어지면 마을 아낙네들의 손길도 바빠집니다. 사람이 모였으니 음식이 빠질 수 없죠. 한식 무렵 가장 흔한 게 쑥입니다. 쑥으로 떡을 해먹는 건 한식 풍습 중 하나였습니다. 명절 때면 마을 여기저기 떡 맺히는 소리가 요란했죠. 지금이야 주문만 하면 원하는 떡을 마음껏 살 수 있는 시절이니 수고로움은 한결 덜하지만 그래도 손으로 꾹꾹 눌러 빚은 맛에 비할 순 없죠. 여럿이 둘러앉아 쑥떡 수다 떨며 만들어야 제맛인 쑥절편. 쑥 향기가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이번엔 돌나물로 김치를 담급니다. 돌 틈에서 잘 자란다고 해서 이름이 돌나물입니다. 물을 넉넉하게 잡아 물김치를 담그는데 이 돌나물 김치로 국수를 말아냅니다. 한식날에는 한식면이라고 해서 차가운 국물에 국수를 말아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 마을 분들에겐 돌나물 김치말이 국수가 한식면인 셈이죠. 흔히 한식면은 메밀국수를 말합니다. 하지만 메밀이 나지 않는 지역에선 밀국수를 동치미나 김치 국물에 말아먹곤 했습니다. 쑥과 돌나물로 봄 기운을 듬뿍 얹은 한식날 밥상입니다. 한식날 찬 음식을 먹게 된 이유는 뭘까요? 유래는 동국세시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식 하루 전인 청명날, 임금은 느릅나무와 버드나무를 비벼서 피운 새 불을 백성에게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새 불을 맞이하기 위해 헌 불을 잠시 끈 그 하루 동안 전날 미리 만들어 차갑게 식은 음식을 먹곤 했습니다. 그래서 한식날 음식은 대체로 차게 먹어도 좋은 음식들입니다. 과일이나 꽃잎을 띄워 먹는 화채도 그중 하나입니다. 논단 마지가 타해요 간다네.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가래질 소리가 들녘마다 울려 퍼집니다. 한식날 임금과 백성이 새 불씨를 나눠 갖고 조상에게 예를 갖추어 인사를 드린 것은 풍년을 기원하는 간절함이었습니다. 한식날 조상에게 올리는 술과 음식은 제철의 날은 가장 좋은 것을 골라 만들곤 했습니다.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 진달래는 한식날 밥상에 잘 어울리는 주인공이죠. 봄이면 이 진달래로 술을 빚었습니다. 수술 빼는 거거든요. 이게 독성 있어가지고 이제 수술 빼야 되거든요. 깨끗하게 씻어 말린 꽃잎으로 술을 담습니다. 두견주는 면천 지역에 전승돼 온 가양주입니다. 두견주는 찹쌀로만 술을 빚는데요. 되지도 질지도 않게 고슬고슬 잘 익은 고두밥이라야 술맛이 좋다고 합니다. 찐 고두밥을 식혀서 술을 담급니다. 아니 몰래 이거 갖다가 쏟고 넣으면은 몰래 엄마 치마폭이 뒤가 섰다가 들고 한 주먹 훔쳐갖고 도망가야지. 걸렸다면 얻어 터지지. 왜요? 막걸리 한 잔 된다고요. 그 술이 이거 한 주먹이면 막걸리 한 잔 된다고. 고두밥이 적당히 식으면 미리 만들어둔 밑술을 넣습니다. 여기에 누룩과 물을 비율에 맞춰 섞은 다음 진달래 꽃잎을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특히 발효가 잘 되도록 힘껏 치대야 하는데 제일 힘든 일이 이 치대는 일이랍니다. 진달래를 술로 담그면 기침이나 천식에 효과가 좋다고 전해집니다. 때문에 두견주는 약주로 불리죠. 항아리에 술을 안치고 100일간 발효를 시킵니다. 그래서 두견주를 100일주라고도 합니다. 발효가 끝나면 진한 황갈색의 술은 맑은 담황색으로 변합니다. 진달래 향이 은은하게 풍기는 풍류를 담은 술입니다. 진달래는 먹는 꽃이라 해서 참꽃이라고도 불립니다. 온 산천에 진달래가 필 때면 밥상에도 화사하게 꽃이 피곤 했습니다. 비싼 거 그거 사 먹어. 사먹금이라고도. 예. 찹쌀가루에 우유를 넣고 되직하게 반죽해서 동글 납작하게 붙여낸 다음 그 위에 진달래 꽃잎을 올립니다. 알록달록 예쁜 꽃들이 밥상에 피어납니다. 때를 잊지 않고 찾아온 봄 손님 중엔 먹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차로 마시는 생강나무 꽃은 나뭇가지에서 생강 냄새가 난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복수초처럼 독성이 있는 꽃도 있으니 봄꽃도 잘 알고 먹어야 합니다. 요거는 울릉도 지방에서 많이 나는 나물이었는데 이제 뭐
그래서 섬초롱 섬에 꽃도 참 이뻐. 점점이 딱 박혀가지고 종처럼 생겨가지고 아주 이뻐요. 정연아, 요거 한 냄새 맡아봐. 무슨 냄새 나지? 마늘. 그래, 요게 마늘 냄새 난다? 요게 산마늘이라는 거야. 그래, 또 다른 이름은 명이나물이라는데 요걸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해서 명이 이어진다 해서 명이나물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어. 진짜 마늘 냄새 나지? 네. 봄의 기운을 담은 음식은 우리 삶의 쉼표가 됩니다. 네, 이게 아까 딴 생강나무 꽃차거든요. 애기 낳고 이래 그럴 때 산후조리에 좋다고 그러는데 생강향이 나요. 생강향이 나고요. 요게 꽃이 지면 잎이 하트 모양으로 아주 이뻐요. 그러면 그 잎으로 차도 만들지만 장아찌로도 또 만들 수도 있고요. 꽃은 향이 강하기 때문에 끓인 물을 식히지 말고 바로 부어 짧게 우려내 마셔야 맛과 향이 좋습니다. 약간 연노랑 색깔의 차가 내려오지? 네. 봄빛처럼 이게 봄빛이란다. 아, 예쁘다. 레몬 같아. 맞다, 정연아. 정연이 표현이 정말 맞다. 레몬. 상큼한 봄빛이 찻잔에 담깁니다. 한 바구니 가득 뜯어온 산야초 새순은 생으로 먹습니다. 맛있는 소스를 넣어 샐러드를 만들어 먹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소스가 좀 독특합니다. 오미자청을 넣고 포도식초와 들깨가루 그리고 된장이 들어갑니다. 샐러드 소스에 된장을 넣는 건 흔하지 않지만 이렇게 만들면 새콤하면서도 고소한 게 모두가 좋아하는 맛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소스에 버무리기만 하면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봄철 별미가 됩니다. 잣가루를 고명으로 얹고 매화로 멋을 내면 말 그대로 금상첨화죠. 말린 원추리 꽃잎으로는 밥을 지어 먹습니다. 그야말로 꽃밥인 거죠. 말린 꽃은 침채 또 그리고 황화채라고 그러는데 예전 중국에서는 귀한 요리의 재료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근심 걱정을 잊어버린다는 뜻으로 마무초. 그래서 우울증이나 좀 심신이 그냥 허약한 분들이 드시면 좋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요. 노란 꽃잎이 밥 아래 살짝 베어들어 꽃향기를 물씬 뿜어냅니다. 꽃밥을 그대로 먹어도 좋지만 나물을 함께 넣고 비빔밥을 만들면 봄 보양식으로 그만입니다. 맛있겠어. 이렇게 한식 무렵엔 이른 봄에 나는 꽃과 나물을 챙겨 먹었습니다. 새싹과 새순으로 차린 밥상, 자연이 내준 것을 나누며 이 봄 다시 활력을 챙깁니다. 아이를 낳으면 그해 한식날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는 시집 장가갈 때 만들어줄 장롱 제목감이었습니다. 내 나무 심기라고 불린 한식날의 풍습도 기억하는 이가 줄었습니다. 어쩌면 한식의 풍습엔 서로를 배려하고 안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봄을 닮은 화사한 한식의 음식들처럼 말입니다.
떠가는 구름과 같고 흐르는 물과 같은 산. 조선시대 지리학자인 남사고가 소백산을 보고 이른 말입니다. 그 첩첩산 중에 자리 잡은 단양군 보발리 피화기 마을. 이맘때면 이곳의 안악들은 새순을 따느라 손이 바빠집니다. 이거는 달의 순이에요. 예, 이거 묵나물도 할 수 있고 생선조림 같은 거 할 때도 좋고. 덩굴을 뻗어가며 자라는 다래나무에도 푸른 새순이 돋았습니다. 새순을 넣고 투박한 옛날식 된장국을 끓이려고 합니다. 된장국에 들어갈 찔레순에는 콩가루를 듬뿍 넣어줍니다. 이처럼 충북 지역은 콩가루를 음식에 많이 이용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지혜로 오는 게 이런 게 단백질을 다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콩가루를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국수할 때도 콩가루를 넣고 예, 국 끓일 때도 넣고. 콩가루를 골고루 버무린 찔레순을 된장을 푼 물에 넣어줍니다. 산채 나물이 갖가지 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념을 너무 많이 하면은 이게 원 재료의 맛이 향이 안 나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 양념은 맛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해치기도 합니다. 더하는 것과 덜하는 것,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밥상의 지혜겠죠. 달의순은 고등어 조림을 할 때 넣습니다. 생선의 비린내를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자연에서 나는 것들을 밥상에 올리면서 양념도 조리법도 점점 더 간소해졌습니다. 대신 둔해졌던 입맛은 살아났습니다. 맛있겠다. 자연이 가진 맛을 그대로 즐기는 여유를 가지는 것. 이게 자연에 사는 맛이겠죠. 지금 보면은 옛날에 먹던 그 나물들이 다 보약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른들 밑에 살았기 때문에 저는 태어나서 55년 동안을 어른들 밑에 살았어요. 친정하고 시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에 나는 나물들을 다 거의 알아요. 아니까 요즘 사람은 몰라서 못 뜯어먹지. 산여초도 그렇고 아니까는 나가면 전부 다가 보물섬이라 완전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산이 품고 있는 보물을 알아보는 눈 밝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소백산 밑자락 현곡마을 사람들입니다. 여기 그 나물이 엄청 좋다. 나물이 이거 엄청 좋네. 글쎄. 이거 고추나물. 어느새 발보다 눈이 먼저 갑니다. 때를 못 맞추면 먹을 수 없으니 마음이 바쁠 수밖에요. 형님 먼저 캐지 뭐. 켰다. 이거 봐. 이렇게 생겼네. 봐봐요. 그래 머리 같이 생겼어. 머리를 요래 이렇게 해가지고? 요래 세 가닥로 따가지고 요래 각시 만드는 거야. 산나물은 아이들의 놀잇감이기도 했습니다. 여리여리한 잎을 따 풀각시도 만들었죠. 끼워서 이렇게 올린다. 이제 쪽돌이 썼다고 새각시. 아, 새각시 놀이 신랑은 그냥 이래 해가지고 여다 꼽으면 되지. 신랑 각시놀이를 하며 함께 놀던 그 시절. 봄은 추억도 함께 움티웁니다. 모두 정장에서 놀고 있네요. 나물 뜯었어요. 얼른 삶아서 무쳐서 먹으면 맛있겠다. 이거 담가지란다. 얼른 주소 이거. 얼른. 마을엔 우물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옛날 달 밝은 밤엔 여인들이 여기서 목욕을 했답니다. 여기서 이제 목욕하면 있죠? 아저씨들이 몰래 훔치고 이랬어요. 어떤 훔치가? 네. 어떤 훔치가요? 무탕도 치고, 돌도 던지고. 그랬었죠.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그럼 뭐 그냥 숨더라고 뭐 알몸에 막 일로 숨고 절로 숨고 막 이랬죠. 절로도 숨고. 짓궂은 장난에 어쩔 줄 모르던 새색시들은 새순을 뜯어 팔며 살림을 보태는 여장부들이 됐습니다. 오늘은 새순으로 묵밥을 할 생각입니다. 춘 공기 배고픔을 잊기 위해 먹던 음식입니다. 새순은 맛보다는 양을 불리기 위해 넣었죠. 묵밥의 주인공 묵도 꺼냅니다. 너무 또 되면요 이게 무게 다 부러져요. 이게 진짜 맞추기 힘들어요. 이게 끓일 때 식용유를 약간 넣고 들기름을 약간 넣고 이렇게 끓여야 돼. 그래도 돼. 그러면 기술로 끓여야지 돼. 묵도 새순도 맛이 강하지 않아서 양념은 간을 맞추는 정도로 살짝만 합니다. 재료들이 도드라지지 않는 소박한 음식입니다. 소화도 잘 돼 부담을 주지 않으니 더운 여름에도 시원하게 후루룩 뚝딱 먹기 좋죠. 어린 순을 먹어야 하는 나물은 또 있습니다. 마을 뒷산에서 나는 고사리입니다. 보통 고사리는 아린 맛 때문에 한번 데쳐서 먹는데 이분들은 바로 끓입니다. 이 한강목 고사리는 독이 없고 맛이 좋다고 해서 바로 끓여 먹어. 즉석에서 꺾어다 바로 끓여 먹어도 옛날 임금님 그냥 먹어도 돼요? 구수하고 맛있다고. 끓인 고사리 나물에 된장을 풀어 넣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콩물은 더 구수하라고. 콩물이요, 콩물.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같이 부어가지고 쌀하고 같이 끓이면은 맛이 더 콩 냄새가 나는 게 더 구수하다. 콩물을 넣으면 더 되직해지고 깊은 맛이 납니다. 이렇게 끓인 나물죽은 한 그릇만 먹어도 속이 든든해졌습니다. 봄나물들은 보리가 나기 전까지 우리 밥상을 풍족하게 만들어주던 식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돋아나는 새순은 참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단약의 제1경으로 손꼽히는 도담삼봉입니다. 남한강이 빚어낸 아름다운 풍경이죠. 남한강에 몸을 적신 강태공들의 낚시질도 단양에 빼놓을 수 없는 풍경 중 하나입니다. 민물고기를 잡는 어부들도 간간히 만나집니다. 그날 잡은 고기를 구경하기도 하죠. 요게 지금 쏘가리고요. 예. 그리고 요거는 쏘가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꺽지. 아, 꺽지. 네. 이 고기가 돌고기. 돌고기요? 바다와 맞닿은 곳이 없는 충청북도. 그 중에서도 가장 산골이라는 단양이지만 남한강 덕분에 다양한 물고기를 볼 수 있습니다. 강태공들이 낚시질에 여념이 없는 동안 안악들은 음식 재료를 준비합니다. 요즘 잘 잡히는 쏘가리와 최고 궁합이라는 옷순을 손질합니다. 강태공들이 돌아왔습니다. 좋은 생선을 잡은 모양인데요. 쏘가리 진짜 돈도 있어? 이거 돈 주고 사려면 엄청 비싼 거다. 맛이 일품이어서 왕에게 진상됐던 쏘가리는 특히 회가 맛이 좋습니다. 네, 저기 이거 말려주게.
여 한번 닦아. 낚시하시는 분들 이거만 드시는 분들 있어요. 아니 여 지금 회나 뭐 매운탕 안 드시고 나는 다 필요 없다 이거만 좋아하는 거지. 내가 그렇죠. 당나라 시인은 복숭아꽃 흐르는 물에 쏘가리 살이 오른다고 노래했다죠. 살이 잘 오른 쏘가리 회에 연한 옷순을 더하니 싱그러움이 물씬 풍깁니다. 통발에 보관했던 잡어들로 민물고기 조림도 해봅니다. 옷순과 두릅순을 넉넉히 깔고 민물고기를 얻는데요. 새순과 민물고기의 궁합도 잘 맞는다는군요. 봄에는 이게 별미예요. 별미. 특별히 정말 이쪽 지방에서만 먹는 별미지. 생선에다가 비린내도 좀 잡아. 새순을 넣으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비린내도 잡아주고 몸에도 좋고 다양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고추와 마늘로 양념을 만든 다음 된장을 넣고 양념을 끼얹어 줍니다. 강이 준 넉넉한 먹을거리는 봄 입맛을 돌려놓는 훌륭한 음식이었죠. 맛있다. 진짜 맛있네. 한 끝에 봄나물이 들어가고 잡내를 다 잡는 맛있네. 울창한 숲도 그 시작은 새순이었습니다. 이 봄 피어난 새순도 또다시 숲을 이루고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선사할 겁니다. 우리 삶도 밥상도 계절을 따라 흘러갑니다.